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연주입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전남 광주 통합이 국회 의결을 앞두며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과 쟁점, 또 무엇보다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지역의 미래를 묻다 오늘은 신정훈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통합 이야기 계속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네. 계속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시도의회 동의 절차 마무리되면서 이제 국회 또 시간이 넘어갔는데 지금 현 시점까지 중요하게 짚어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우선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예. 어제 이 집행부 그러니까 행안부를 상대로 해서 그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나 시민사회 이야기를 듣기로 했고요. 네. 법안 소위의 해부에서 이제 심도 있는 그 심사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명절 전 그러니까 12일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법안 통과 시점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주 전남 통합이 굉장히 이전부터 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네. 이번만큼 탄력을 받고 나가는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네. 통합에 대한 좀 의미와 명분을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통합은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의 이 광주 전남이 원래 한 뿌리였는데 네. 이게 갈라선 계기가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갈라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권, 경제권은 하나인데 행정이 두 개예요. 네. 그 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의 어떤 효율성도 약화됐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영 많이 불편해진 거죠. 학군도 두 개로 나눠졌고 교통도 두 개로 나눠졌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장벽에 의해서 문화, 의료 모든 부분이 이렇게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는 이제 행정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 네. 세 번째로는 광역 경제권을 활용한 그야말로 수도권과 이 대항하고 네. 수도권과 함께 경쟁하고 겨룰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경제권들을 형성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좀 벗어나자 이렇게 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재정 지원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모든 부분들이 이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동안 정말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어쨌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 맞추다 보니까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수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은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또 네, 짚어주십시오. 지금 통합은 당장은 행정구역을 좀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행정구역의 통합에 끝나지 않고 이 통합이 효율성, 생산성을 좀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통합 과정에서 행정의 계층, 권한의 배분, 또 같은 행정 단위에서 집행부 굉장히 힘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의회의 어떤 그 기능이 작동하는 네. 다양한 그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그 보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고속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통합 자체가 목적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통합은 이후에 더 효율적인 정부 또 경쟁력이 있는 지방 네. 이걸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도 뭐 선통합 후 보완이라 할지라도 예. 지방자치 제도라든가 권한의 어떤 그 적절한 배분들이 필요하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통합을 통해서 도시 쏠림 현상, 광주 쏠림 현상 예.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해남에 데이터 센터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목포나 아니면 광주에서 생활하게 되는 이런 결과 때문에 네. 도시 쏠림 현상이 커질 건데 이런 어떻게 하면 도농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이냐 그리고 또 산업적으로 네. 이 자기 배치 역할을 받지 못하는 그런 농어촌 지역은 어떻게 주민들의 삶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네. 문제가 법안에 잘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전남 도민들의 우려가 광주 쏠림 현상인데요. 모든 것이 광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떤 게 좀 있어야 될지도 궁금해요. 우선 그 통합 특별법안에 네. 전문 그렇게 1조 목적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농 통합의 정신, 네. 또 이렇게 이 지역 간의 균형의 어떤 그 원칙 이런 것들이 이번 통합 시의 기본 정신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통합은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고 네. 그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 분권 그리고 예. 균형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네. 그런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각 조문에서 네. 이 기존에 지금 그 시군이 누리던 그런 권한들을 그대로 이렇게 존중하는 입장에서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네. 또 농어촌 지역에 대한 그 이 배려를 네. 끊임없이 조문에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일부 법안에는 소위 말해서 그 소멸 지역에 있어서 네. 그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를 예, 맞습니다. 시행한다 이런 조항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요. 예. 어떤 통합의 시너지 효과도 키우면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부분에 대해서 뭐 동부, 서부 환경도 다르고 광주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고요. 그 전에 통합을 앞두고 계속 그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좀 첨예했습니다. 네. 명칭도 그랬고 네. 그리고 주청사 얘기가 계속해서 좀 감론을박이 이어졌었는데요. 네, 네. 이 주청사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죽창사 문제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여기에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우선은 좀 뒤로 미뤄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역 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 각종 제도 네. 또 권한의 분산 이런 것들이 중심 과제인데 네. 최종적으로는 이 주청사 문제 예.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새로 뽑히는 통합 시장에게 그 문제를 떠넘겼는데 네. 그렇게 되면 새 그 당선된 새 그 시장은 예. 어디서 취임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장 그런 문제들이 당장의 직속 예, 부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네. 초대 시장이 해야 될 그 수많은 산적한 난제가 있는데 네. 이 주청사 문제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네. 요 문제를 미루지 말자. 그리고 통합 미루지 말자. 예. 이 시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네. 뭔가 그 기구를 두든지 어떤 그 원칙을 정해가지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몇 분들 다른 분들은 조금 지켜보고 선출되더라도 좀 지켜보면서 뭐 순회를 하던가 뭐 네. 이런 방안도 뭐 제시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지만 신정훈 의원께서는 그 전에 빠르게 정해야 된다. 네, 이걸 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좀 지역 간에 또 갈등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이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네.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 통합 청사에 대한 기본 방향과 원칙 그리고 최종 안들을 만들고 이걸 기초로 해서 뭐 주민투표 방식이랄까 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이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확실히 그 통합시장의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견제에 대한 또 필요성도 또 강화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그렇다면 주청사와 더불어서 의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셔요? 의회 역시 네. 뭐 주청사하고 같이 움직여야지 따로따로 할 수 있지 않, 아, 할 수 있는 일이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회를 그 소위 말 집행부하고 달리 둘 수 있다. 뭐 둘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 완전히 거리를 띄어서 놓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에서는 일단 전남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네네. 서부권 주민들 역시 이것이 약화가 되면 무안은 좀 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더 네.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이 두 어떻게 보면 가지 될까요? 통합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지점이 네, 서로가 소외된다고 하죠. 소외된다고 하는 예.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음, 또 지난번에 이 도의 동서간의 갈등 문제를 네. 가지고 들어보면 음, 동쪽에 가서 보면 서부보다 우리가 더 낙후돼 있다 이렇게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예. 서부 쪽에 와서 보면 또 그렇게 또 반대로 다르죠. 이야기해요. 반대로 얘기하고. 네. 이 통합에 대한 그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이 소위 말해서 주청사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는 네.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그 더 커진 힘으로 네. 지역 간을 제대로 특성화하고 그것의 산업적 역할들을 예. 좀 더 키워내면 동부는 동부대로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인 철강과 화학 산업을 새롭게 바꾸는 그 친환경 고품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 전환을 통해 가지고 네.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서부권은 이제 그야말로 1차 산업 위주의 그 지역이었다가 예. 그 소위 말해서 해남 쪽에 그저 많은 국가 것들이 AI 들어오니까요. 예.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게 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또 이렇게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산업들을 또 키울 수 있는 거고 광주는 광주대로 또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되면 네. 통합이 어느 한 곳은 죽고 어느 한 곳은 산다. 아니면 청사에 의해서 그냥 희비가 엇갈리는 운명이 엇갈리는 이런 식의 통합은 네. 아닐 거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급해 주신 대로 주민들의 좀 의식도 계속해서 소통과 좀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네.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이 좀 다른 것이 이 대통령이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뭐 확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20조 원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로 산업을 육성하는데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이제 국가 재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SOC 분야는 네.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사용하지 대한 말고. 그 재원으로 사용하지 말자. 네.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네.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쓰자. 뭐 이런 게 상당히 좀 일반적인 이론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소외된 지역을 또 좀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그 인구 소멸 지역을 네. 좀 더 그 지원하는 그런 그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아주 좀 제가 이 여러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걸 에너지 네. 이 소위 말해서 이 지역 에너지 발전을 네. 좀 키우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지역 주민도 살리고 네. 산업도 살리고 주민 발전된 소득도 높이고 네, 지역 예. 주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예. 그 발전된 재생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해서 지역의 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 네. 그 소위 말해서 그 뭡니까 세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갖추는 균형 발전으로 네네. 그러니까 산업을 육성하되 또 산업이 없이 농산 어촌에서도 네. 에너지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네.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도 함께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만의 뭔가 남다른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는 어떤 좀 전략으로 밀고 나가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다양한 그 특례를 요청하고 있고 아마 3개 시도가 네. 거의 요구하는 바가 공통사항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네. 3분의 1은 지역 산업을 키우는 특례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분야를 기초로 해서 예. 그 알리백 산단 그리고 또 값싼 전기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적으로 특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이 지금까지는 1차 산업에 많이 의존하는 전통사회였다면 그야말로 이제 미래의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다시 산업을 재편하고 새롭게
그 키우는 네. 그런 이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덧붙여서 또 해관희 위원장님이시니까 법안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좀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슈퍼 단체장, 그러니까 통합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의 네. 수준의 이 유상과 권한을 갖고요. 재앙적 권력에 대한 국가 사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이 권한을 다 이양받는 막강한 어찌 보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수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수장은 슈퍼시장이 됐는데 네. 그것에 이 뭔가 좀 균형과 견제를 해 나가야 될 의회라든가 예. 지방자치제도가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보완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4명으로 늘어난 부시장 중에 정무직으로 선출되는 네. 그런 어떤 그 부시장의 경우는 의회 인사 청문회를 갖게 하고, 네. 또 감사위원회가 이 집행부에 구성이 되는데 감사위원들을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통해서 임명케 하고, 네. 뭐 이런 또 의회가 그 정책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예산 기능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예. 의회의 그 조직권 네.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그럼으로써 슈퍼시장과의 적절한 긴장과 균형을 가질 수 있는 네. 그 지방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견제를 위해서. 예. 또 하나는 네.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네. 그대로 또 다른 중앙이 했던 일들을 또 다른 슈퍼시장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권한을 시군구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네. 최대한 이양해서 생활자치를 튼튼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 생활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통합시라고는 자치단체 내에서의 역할 분담, 예. 또 균형과 견제, 그리고 또 권한의 어떤 그 배분,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정교원이 고민해야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얼마만큼 충실히 다뤄질지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통합 국립의대 신설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뭔가 명문화되길 바랬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셔요? 어제 그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네. 이 통합의대는 대통령의 약속이고 중앙정부하고 이미 결정된 건데 네. 전라남도가 이제 광주시하고 합해지는 이 마당에 이 문제가 특별법에 다뤄져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특별법에 명시적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네.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건 확정된 거고 확정된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굳이 특별법에 담지 않아도 이것은 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빠른 어떤 이 조치로 사실은 네. 오늘 하여튼 초고속으로 예. 이 그런 통합 의대를 특별법에 담는 그 법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명문화가 돼야 또 추진 과정에서 뭐 재정 확보도 할 수 있고 이런 네, 것들이 네. 좀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저희가 지금 광역 단위로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지만 네. 뭐 시군구가 이렇게 통합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참고해야 할 만한 사례 앞으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를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뭐 이런 시도 통합이라고는 광역 통합은 처음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어떤 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농어촌 지역이었던 성주군과 예. 순천. 그 도시 지역인 순천 지역의 통합 사례가 있습니다. 도농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는데 네. 그때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네. 농촌이 보존돼야 되고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적용하겠다 했지만 네. 한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성주 지역에 사시는 농어민들의 상실감이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번 통합시 과정에서는 재현되지 않도록 네.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이라고 하는 네. 통합의 어떤 그 통합법의 첫 그 단락을 아주 중점적으로 그 농어촌의 어떤 그 이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네.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고 각 조문에 그걸 뒷받침하는 그 조문들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예. 광주 전남 그 특별시로 명명이 돼갖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다가 예. 마지막 부분에 전남 광주 광주, 특별시로 네. 바뀐 이유도 우리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 과정에서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네. 또 자치의 어떤 범주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 지향해야 될 가치라는 측면에서 네. 오히려 전남 광주라고 하는 전남을 앞으로 내그었던 것은 네. 단지 그냥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통합시가 지향해야 될 네. 그런 또 행정의 가치, 방향 이것들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에 또 그런 또 의미가 있었군요. 지역민들은 이제 워낙 또 통합을 통해서 청사진을 그리면서 알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 느낄 수 있는 것들,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고 지역이 좀 활력을 찾고 경쟁력도 찾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산업과 연계해서 우리 청년들의 생활 그리고 청년 인구에 대한 좀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청년 일자리, 아니 청년의 그 지역 그 잔류라고 하는 것은 네. 정주 여건하고 일자리에 대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커진 통합시가 예. 권역별로 특성화된 산업들을 잘 키워나가야 되겠고요. 네. 또 중앙정부도 공공기관 이전을 더 그 특례를 주겠다, 특혜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대통령 말씀 중에 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국내의 어떤 대기업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했을 때 우선해서 우리 지역에 그 배정할 수 있고 예. 또 공고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통합시가 된 이후에 예. 지금 지방의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통합시의 어떤 그 이 공무원들을 뽑을 때도 네. 철저히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들을 우선해서 채용하는 그런 지역 인재 할당제라든가 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지역 청년 세대가 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정주 요건들을 잘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자원이 워낙 풍부하니까 그 기업에서 내려오란 얘기도 많이 했고 기업에서 또 내려오려고도 했었고 그런데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꺼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예. 이제는 그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재가 있어야지 산업이 온다. 또 산업이 와야지 인재가 온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최근에 광주에 있는 지스트, 네. 또 이 나주에 있는 한전공대, 그리고 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등 네. 대학을 지역 인재 양성의 어떤 전진 기조로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대학을 좀 더 키워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네.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된 그 특별시가 그런 특별한 전략을 통해 가지고 지역 산업이 요구하고 또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고 그것들이 다시 선순환해 가지고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심 사안 중에 하나가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공공기관 이전과 네. 관련해서 이게 뭐 초반에는 뭐 문체부 얘기도 하고 농림부 얘기도 했지만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전남에 불어올 변화들은 어떻게 보셔요? 우선 그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부채 이전까지 언급이 되다가 조금 더 줄어든 느낌인데요. 우선은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리 지방의 낙후된 지역에 우선해서 더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대통령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외 없이 아마 추진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서 우리 지역의 그 에너지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AI라든가 또 농수산 등등의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들을 최대한 유치해서 예. 뭐 농수 축협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그 공공기관 플러스 알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신 것들 중에서 뭐 강조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까? 뭐 산업 분야에 관련해서요? 아니 그 정도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네. 그 법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하고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하고 정치적 교섭력이 아주 좀 더 탁월해야죠. 그래서 그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의 흐름 방향과 네. 또 주요한 기업의 동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그 기업들을 좀 더 좀 그 우리 지역에 네. 유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대담에서 항상 공통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통합 이후에 10년 후에 전남 광주 특별시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남 광주의 특별시가 이제 저는 그 동부권의 산업 또 이 서부권의 행정 또 이 광주권의 교육, 문화, 연구 이런 역할 분담을 어떤 형태로든 잘 해서 서부권의 에너지 또 AI 산업들의 어떤 그 전진 기지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또 이 동부권에는 전통 산업을 새롭게 재편한 새로운 어떤 그 고부가 가치, 그 친환경 이런 산업 플러스 또 우주 항공 산업까지 이런 일들이 그동안의 전남도의 힘이 아니라 통합된 더 큰 힘으로 육성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요. 광주는 이제 그걸 지원하는 인재 또 기술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서로가 이 기술 개발과 상품과 산업이 함께 서로 선순환적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하고 계신데요. 이번 시도 통합은 아마 우리 장래에 더 큰 비전을 가져다 줄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권에서도 시도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또 지역 주민들의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신정훈 의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지역 통합이 아닌 통합의 주체인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가 실현이 돼야겠습니다. 확실한 균형 발전에 대한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 마련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광주 통합 지역의 미래를 묻다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